난 수능을 보고 붙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내 고향이 경상도다 보니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었다. 부모님은 농사일밖에 모르시는 완전한 촌분이시고 나 또한 여기서 벗어나 본 적 없는 삶을 살았던 세월이었는데 그래도 대학 생활은 서울에서 해야 할 것 같았기에 당시에 비상한 머리로 수능을 붙어서 서울에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학비며 조그만 하숙집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정도는 보내주셨다. 내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지낸 곳은 대학가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하숙집이었는데 내가 당시 20대 초반이고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걸로 기억한다. 그 하숙집에는 나 포함 하숙생이 총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들이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 하숙집은 정말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너무나 더운 곳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해도 선풍기 하나에만 의존해야 했던 시기였고 오래된 건물의 집에 에어컨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 하숙집 아줌마는 늘 어깨와 소매가 다 드러나는 민소매 옷을 자주 입으셨는데 어쩔 때는 단둘이 하숙집 아줌마와 가끔 TV를 볼 때면 뭔지 모르게 민망함이 찾아오곤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하숙집 아줌마로만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제 성인이고 대학생이란 생각이 들다 보니 그렇게 나이든 여자라고 해도 팔을 훤히 드러난 옷을 입고 같이 TV를 보는 게 여간 신경 쓰였던 모양이다. 그날도 이른 6월의 한여름이었고 휴일을 맞아 하숙생 2명은 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난 하숙집 아줌마와 단둘이 있었는데 하숙집 아줌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은 엄마인 하숙집 아줌마랑 같이 사는 게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가족과 지내다가 주말이면 늘 하숙집으로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녀석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그런지 나한테 늘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곤 했었다. 난 그때마다 하숙집 아줌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녀석에게 공짜 과외를 조금씩 해주곤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날도 휴일을 맞이하여 아들이 찾아왔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전화를 받고 하룻밤도 안 자고 그날은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다른 하숙생들도 제각각 다 집으로 내려간 상태라 그래서 정말 그 하숙집에는 하숙집 아줌마와 나만 단둘이 남게 된 것이다. 아줌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서 난 내 방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추적추적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여름밤에 더위를 적셔주는 비인 것 같다. 그런데 빗소리와 함께 아줌마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빗속에서 허겁지겁 빨랫줄에 널린 빨래를 걷고 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아쉬운 한탄을 하면서 낮에 다 손수 빨래에 놓은 건데 다 젖어서 어쩜 좋아 라고 하시는데 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빗속에서 빨래를 걷는 걸 도와드렸다. 그렇게 아줌마와 빨래를 다 걷고 아줌마가 생활하시는 방에 빨래를 놓아드리니 비에 흠뻑 적셔진 아줌마가 나를 보고 인구 총각 고마워? 라고 한다. 그래서 난 그냥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아줌마가 있는 방에서 나왔다. 왜냐면 그 방에서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뭐냐면 비에 적셔진 아줌마의 모습이 정말 뭐랄까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마치 나를 유혹하는 모습과도 같았다고 할까? 물론 아줌마가 날 대놓고 꼬시는 게 아니지만 왠지 내가 그 아줌마에게 흑심을 품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 말이다.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하숙집 아줌마로 여겨졌는데 민소매에 젖은 머리와 비에 적셔진 옷을 보니 아줌마가 달리 보였나 보다. 난 아줌마가 있는 방에서 나와 잠시라도 흑심을 품었던 나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듯 혼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가서 과제를 작성하고 있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인구 총각, 이리 나와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비 오는 날에는 전과 부침개를 부쳐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하숙집 아줌마가 옷을 갈아입고서 김치전을 부치는 냄새가 내 방까지 솔솔 퍼지기 시작한다. 난 잠시의 허기를 채울 겸 대답을 하고 나가니 한 상 가득 부침개가 차려져 있다. 그리고 거기엔 막걸리도 같이 있었다. 아줌마는 내게 잔을 건네며 인구 총각? 술할 줄 알지? 네 그럼요. 난 대답을 하고 술잔을 받아들어 아줌마가 따라주시는 막걸리를 들이켰다. 아줌마는 술을 마시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휴 잘 마시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종종 술상도 봐주는 건데 라고 하시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줌마의 모습이라 살짝 당황스러웠다. 난 젓가락으로 김치전을 들어 입에 넣어보니 바삭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김치전이 정말 맛있었다. 막걸리랑 먹으니 너무나 맛있어서 그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느새 접시 가득 비워진 김치전. 아줌마는 그걸 보고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금방 더 부쳐온다며 접시를 갖고 주방으로 가신다. 그때 난 잠깐 주방 쪽을 힐끔 봤는데 전을 부치시는 아줌마의 뒤태가 참 예뻐 보인다. 순간 생각이 들었다. 저 아줌마 정도면 남편한테 사랑받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혼자 사실까 하는 생각 말이다. 보아하니 남편은 죽지 않고 이혼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걸까 하는 온갖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갈 때쯤 아줌마가 김치전을 다시 접시에 담아 가지고 오신다. 나보고 더 먹으라고 하면서 내어주시는데 시골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김치전보다 훨씬 맛있다. 막걸리랑 같이 먹으니 정말 꿀맛이다. 그때 아줌마가 화투패를 꺼낸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인구 총각 화투 칠 줄 알아? 네 조금은요. 그럼 내 상대 좀 해줘. 혼자 치기 너무 심심하네. 그래서 상대가 되어 드렸는데 치렁치렁한 금색의 큰 귀걸이를 하고서 화투패를 든 아줌마 손이 눈에 들어온다. 빨갛게 칠한 매니큐어에 빨간색 화투패를 들었는데 그 모습이 참 여자여자해 보인다. 거기에 역시 빨갛게 칠한 페디큐어까지 바르셨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을 빨갛게 칠한 엄지발가락에 낀 모습이 고스톱을 잘 치는 고수 같으면서도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퇴폐미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난 아줌마와 같이 화투를 치면서 잠시 아줌마의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였다. 아까 먹은 막걸리의 술기운이 올라왔다. 막걸리는 먹기에는 좋은데 왜 이렇게 뒤끝이 안 좋은지 자꾸 술기운이 올라오자 아줌마는 화투를 치시며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졸린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하자고 한다. 이번에는 져준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정말 같이 화투 치는 게 재밌나 보다. 그렇게 또 그 판이 끝나니까 다시 또 아줌마가 졸린 날을 보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고 또 그러신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번 더 해드렸고 난 술기운에 쓰러질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제서야 아줌마가 몸 안 좋으면 잠깐 여기서 눕고 다시 치자고 한다. 그래서 난 아줌마 말에 따라 그냥 내 방이 아닌 화투를 치던 이 방에서 눕고 말았다. 그리곤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아침 해가 밝은 느낌이 든다. 아줌마는 일찍 일어나서 주방 일을 하고 있다. 난 아줌마가 나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에 내 방으로 건너간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시는 말이 왜 그러냐며 더 자도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내게 띄우시는데 그 미소의 의미가 당최 뭔지 모르겠다. 대체 난 여기서 잠들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막걸리에 취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지만 뭔가 그냥 평범하게 시간이 흐른 것 같지 않은 찝찝함이 흐른다. 그 뒤부터 하숙집 아줌마는 다른 하숙생들과 달리 유독 내게 잘해준다. 계란 후라이도 몰래 해주고 과일도 몰래 깎아서 준다. 하숙비도 밀려도 되니 천천히 내라고 한다. 부담스럽다. 이 아줌마가 왜 그러지? 분명 무슨 낌새가 느껴지긴 하는데 확실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가 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이면 그때의 하숙집 아줌마가 아직도 생각이 난다. 그 골목 그 자리에
아직도 하숙집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번쯤 옛 추억을 생각해서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뭔지 모르게